나오네. 아까도 나오길래 했는데 중간에 꺼졌나 보네. 잠깐만 요 1, 2번만 설명 간단하게만 하고 다시 뒤에 거 풀게요. 자, 이런 식 나눌 때는 요 식을 0으로 하는 값 알파를 대입을 하면 네가 0이 될 건데, 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4제곱부터 1까지의 합은 0이고 알파 5제곱 마이너스 1 또한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파 5제곱이 1인 걸 확인했다, 그지? 그러니까 알파 5제곱은 1을, 자,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면 너는 0으로 갈 거고, 너의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알파가 되면 그때 나머지는 알파 넣으면 알파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 넣어도 베타가, 감마 넣어도 감마가, 델타 넣어도 델타가 나올 거니까 나머지가 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좀 빠르게만 넘어갈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우리 항이 2개짜리였을 때도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곱과 제곱의 합을 곱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쓸모없는 애들을 좀 빼줬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곱짜리와 제곱짜리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뭐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뺄 게 많으니까 아예 세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을 전개해 가지고 정리를 쭉 했고요. 이 각각을 2개씩 이렇게 적당히 묶으면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합이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너 대신에 5-z를 대입한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될 거고, 요 각각 필요한 것들을 모두 변형 공식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요 네모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x, y, z를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하면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둘곱에다가는 그대로, 곱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3차 방식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5차식이니까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계산해서 2차식 구해줬고, 적어도 5차가 2차랑 같진 않지만 x, y, z를 대입했을 때만큼은 얘가 이 식이 0이니까 x 5제곱과 너의 x를 대입한 72x제곱 마이너스 115x 마이너스 60이 동일할 거다. 자,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제곱의 합과 합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연장은 여기입니다.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세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3번 빨리 볼게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전체 6제곱을 전개하면 a 0제곱, 0제곱? a0, x 0제곱이죠. 어떻게 보면 a1x, a2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최고차 항인 18항까지 이렇게 x의 18제곱까지 만들 수 있었겠고요. 자, 여기에 밑에 있는 값을 구하여라 이건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식은 상수항이 없죠. 안에 있는 식조차 2차, 3차, 1차죠. 그 와중에 이걸 6제곱 해놨으니까 너는 3의 6제곱, x의 18제곱을 가장 큰 항으로 하면서 가장 작은 항은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64x의 6제곱이 마지막 항이 되겠네요. 즉 5창,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A0, A1, A2 전부 다 A5까지는 0이고 A6이라고 할 수 있는 6창의 개수는 64다. 따라서 문제 구해야 할 것에 보면 A2, A4, A6에다가 뭐 적당히 뭐 상수배해서 더해놨는데, 앞에 건 빵이고 너만 6배 해서 8배인가요? 뭐 해서 더하면 된다 이거고, 그 뒤에 있는 홀수차 항의 합이 좀 필요한데,
홀수차 항을 구하는 방법은 제 전 시간에 설명했던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정리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에 1 넣으면 3-2, 1의 6제곱은 a0부터 쭉 더한 것이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a0 마이너스 a1 해서 마이너스 17항, 18항은 더하고. 그래서 이 둘을 빼면, 우리는 홀수차항의 합이 알고 싶으니까 빼면 1의 6승 빼기 1의 6승은 0이고 2배 a1 더하기 a 1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a1, a3, a5는 0일 거니까 걔들 날리고 나면 a7항부터 a17항까지 합도 0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 계산해야 될 과정에서 뒤에 있는 덩어리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a2랑 a4도 0이고 7항부터 17항까지 합도 0이니까 그냥 a6의 6배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64의 6배 384가 해답이 되겠죠. 되겠죠? 갑자기 개불안하네. 녹화되고 있는 거겠죠? 네, 되고 있네요. 뭐 하여튼 옛날엔 영상 찍을 때 실수로 녹화 버튼 한번 안 누른 적도 있고, 그때는 심지어 수업 중을 녹화한 게 아니라 제가 수능 문제풀이 영상 찍는다고 따로 찍었는데 혼자 한 40분 원맨쇼 때리고 나서 쓱 보니까 안 찍혀 있더라고. 그래갖고 뭐 너무 슬프지만 어쩌겠어. 다시 찍어야지 그때는. 그래서 밤 11시 반, 12시에 다시 찍기 시작해서 1시인가까지 찍고 끝냈는데, 오늘은 녹화는 아까 잘 되어 있디. 듣고 보니까 녹음이 안 돼 있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네.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앞에 있던 스텝 2의 25번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되겠어요. FK는 K 더하기 1분의 K다. K가 언제 1, 2, 3, 4일 때 라고 했는데 4차 다항식이니까 fx가 4차 다항식이야. 0도 있구나 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fx는 x로 나누어도 x-1로 나누어도 x-2로 x-3으로 x-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x 더하기 1분의 x이지롱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또 하나도 안 맞죠. 4차식이라고 했는데 5차식에다가 분수꼴에 이 나머지가 생기는 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5차로 만들어도 안 되고 나머지가 분수식인 것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항식이어야지. 따라서 양변에 k 더하기를 곱해서 k 더하기 1 fk가 k인 그런 k 값이 0, 1, 2, 3, 4였던 거고, 그래서 너를 옆으로 넘겨서 이걸 x로 만들어주면 x 더하기 1 fx 빼기 x라는 이 하나에 네가 4차였죠. 얘가 5차 방정식입니다. 5차 방정식의 근이 0, 1, 2, 3, 4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라고 하고 x, x-1, x-2, x-3, x-4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야, 그래도 스텝 2의 25번은 숫자가 좀 더럽고 막 그러긴 했어도 그때는 gx란 힌트가 있었잖아. 지금은 힌트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만들어줄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F5인데 A를 알아야 5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어디서 구해오느냐? 양변에 0, 1, 2, 3, 4를 넣어봤자 그거는 그냥 주어진 식의 성립한다는 걸 확인하는 수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 있잖아, 너. 얘는 x에 어쨌든 얘도 하나의 항등식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할 건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0 곱하기 f-1 더하기 1. 다시 f-1의 값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a는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120입니다. 이게 1이어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20분의 1이겠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5잖아요. X에 5를 넣은 거니까 X에 5를 넣어보면 6F5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20분의 1에다가 5 넣으시면 5, 4, 3, 2, 1.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은 120이니까 탁 섞어대고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F5는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는 거죠. 0, 1, 2, 3, 4까지 5분의 4, 4분의 3이었다고 해서 F5가 6분의 5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좀 이해해 주시고 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찾아줘야 되겠다. 됐죠? 자, 넘어가스 5번입니다. 5번은 그나마 좀 쉬웠다면 쉬운 유형인데 A1은 9 더하기 99 더하기 999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AN은요, 세수 9, 99, 999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A2는 9 곱하기 99도 있고 99 곱하기 999도 있고 999 곱하기 9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누구들이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고 A3은 4 다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9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쌤이 A, B, C로 잠깐 치환해서 쓸게요. 너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 보고 너는 얘는 좀 올라가긴 하네. A, B, B, C, C, A라고 볼게요. 너는 A, B, C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다 더해서 3 뺀 다음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너를 다 더해서 3을 빼게 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나, A, B, B, C, C, A가 하나, A, B, C가 하나 있고요. 빼기 3이 되겠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요식은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을 전개해서 만든 거죠. A, B, C 하나씩 곱한 거 A, B 1, B, C 1, C, A 1 곱한 거 1, A, A, A 1, 1, B 1, 1, C 1, 1 곱해서 더한 거. 그럼 얘 더하기 1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기 1 있다 치고 다시 빼기 1 하면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4 하면 된다. 맞지? 여기까지 정리했다. 9 더하기 1은 10이고 99 더하기 1은 100이고 C는 999였으니까 1000이네요. 여기다 4 뺀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걸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여러분 느낌 오시죠? 0 잔뜩 써져 있고 4 빼져 있으면 앞에가 뭔진 잘 모르지만 마지막 숫자 두 개가 96이잖아. 어차피 그 앞에 건 다 100으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세 자릿수 이상부터는 다 나눠 떨어질 거니까 두 자릿수의 값이 곧 10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 의미하냐면 1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뒤에 있는 두 자리를 의미하고 1000으로 나누게 되면 제일 뒤쪽에 있는 세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4 빼고 났으니까 96, 죽 있고 96 있었을 텐데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뒤에 두 자리 96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fx 제곱 더하기 2x 살짝 멘탈 터져 있음. 이거는 x제곱 fx에다가 8x 더하기 8이 더해져 있다. x제곱 fx에다가 8x 더하기 8이 더해져 있다. 신난다. 아까 29번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역시나 몇 차 방정식인지부터 일단 찾아야 되겠네. 특히 얘는 최고차항 또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거부터도 좀 찾아줘야 되겠죠. 몇 차식인지 봅시다. ax의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라고 합시다.
자, 좌변에서 a에 x제곱 더하기 2x의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가 있었으면 a에 x의 2n제곱이 최고차항. 자, 우변에서는 x제곱 곱하기 ax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더하기 8x 플러스 8인데 어차피 너는 2차 이상이니까 너랑 최고차항에 영향을 주지 못해. 따라서 a x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a는 아직 특정을 못했습니다. a는 같은 값일 뿐인데 적어도 2n과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되니까 n은 2다. 즉, 네가 2차식이구나 까지는 정했다는 거야. 사실 얘는 그래도 2차밖에 안 되니까 까지 거 대입해서 양변을 정리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 물론 그래도 x제곱 더하기 2x를 거듭 제곱하려는 건 조금 귀찮은 일이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숫자 몇 개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는 적당한 거 대충 대입하다 보면 뭐 두세 개씩 주우면 됩니다. 알겠죠? 주워보자. x에 0부터 넣자. 왜 0이죠? 0은 좋아요. f0은 0, f0 더하기 0 더하기 8, 8이죠. 이 날라갔으니까 f0은 8이야. 오케이. x에 1 넣으면 f3 f1 더하기 16.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는 계산하려고 하면 3 넣어서 정리한 a, b, c에다가 1 넣어서 정리한 a, b, c 넘겨서 빼주고 막 해야 되잖아. 뭐 그건 좀 단점이 있다 맞지? 일단 체크. x에 2 넣으면 자꾸 커지기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넣는 거야. 이제 알겠지? 좀 인간이 생각을 해야지. 너랑 너가 같은 값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되도록 하자 이거지. 알고 있는 건 f0이니까 x에 0 넣으면 뭐 어차피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오고, 네가 0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2를 넣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좌변이 f0가 되겠고요. 4배의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거 8입니다. 16을 4로 나눈 f 마이너스 2는 4여야 돼. f 마이너스 2를 아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봤자 그건 뭐 됐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건 이제 허수니까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딱히 되게 막 더 찾을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연립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그래도 그냥 대놓고 이거 대입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냥 대입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fx였어요. c는 8. 얘는 좋네. 4a 마이너스 2b, c는 8. 따라서 이거 4. 이거 관계식 하나 나왔다, ab에 관한. 자, 요거는 계산을 좀 해볼게요. 3 넣으면요.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1 넣으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6과 같으니까 c 소거하면 8a 더하기 2b가 16이었고요. 너는요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이 더할게. 12a는 10이니까 a는 1, a가 1이면 b는 4. 아까 c는 8이었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차식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쭉 왼쪽으로 갑시다. 7번 볼 차례인가요? (7번) 문제가 뭐더라? 이건 좀 어렵다. x 더하기 x분의 1은 a인데 y 마이너스 y분의 1은 b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4라고 했죠. 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에다가 구하고 싶은 건 y분의 x 빼기 x분의 y가 뭐냐 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대?
솔직히 이런 유형이 가장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형 공식 한다고 될 일 같은 것도 아니고 문제 정리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형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 좀 문제로서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냥 식 조작하고 어떻게 막 바꾸다 보니까 뭐 얻어 걸린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자, 제곱을 빼보죠. x 더하기 x분의 1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니까 y 빼기 y분의 1의 제곱은 4여야 한다. 전개나 합시다.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y제곱 빼기 2 더하기 y제곱분의 1은 4. 좀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주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은 0이에요. 2 더하기 마이너스 2에 빼기 하면 4니까 0 됐지. 얘를 통분하기 시작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근데 뭐 묶어냈다 쳐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냈다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y제곱 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 보면 x랑 y랑 같지 않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x제곱과 y제곱은 같진 않다. 맞지? 그러니까 네가 0이 아니면 네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제곱 y제곱은 확실히 1이다. 근데 그 둘이 곱한 건 1이다. 그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렇다고 해서 xy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도 판단이 잘 안 되고, 그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그지? 그리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반대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x분의 y에서 빼야 되네. 자, x분의 y 빼기 y분의 x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하. 야, 이걸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오느냐 이거지. 어려워. 솔직히 말도 안 돼. 그지? 갑자기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밑에 있는 복인데, 여러분 복이 슬쩍 보니까네 a-b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a분의 b 나눈다.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둘이 곱해볼게. 왜냐? 곱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 xy 양도 생기긴 하지만 x분의 y, y분의 x의 차 그대로 들어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뭔지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그래서 xy 더하기 x분의 y 마이너스 y분의 x 빼기 xy분의 1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였고요. xy 빼기 xy분의 1은 없애야 되는데 끝났어요. 다행히 둘이 곱하니까 좀 쉽게 나왔네. xy분의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네가 1이면 같은 1일 거고 마이너스 1이면 같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뭐 통분해봐도 알 수 있지만 결국 x제곱 y제곱은 1이니까 뭐야? 0이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둘이 곱한 거랑 같네요. 네가 a였고 네가 b였나? 우리가 원하는 건 a, b였다. 선생님 잠깐만 어떻게 곱한다는 생각을 했나요? 당연히 힘들지. 보기 중에 있으니까 해본 겁니다.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수능에 풀이해야 될 게 있습니까? 매기면서 보니까 2번이라든지 3번은 좀 틀렸던데 그거 풀이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것만 풀이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항등식 내용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수분해 내용이죠. 다행히 두 번째 단원이 좀 양이 적으니까 이틀 만에 두 단원을 해결했다. 그지? 물론 그 다음 시간에 풀이할 거 생각하면 이제 한 단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 2번 fx와 gx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g4를 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목표는 G4를 구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gx는 x제곱 fx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gx에다가 어머나 세상에 뭐야 이거 3x제곱 더하기 4x를 더하고 fx 곱한 걸 더해주고요. 이거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b 아이고 2x구나 2x 더하기 b였다. 맞죠? 자, 두 다항식 fx와 gx가 여러분 어쨌든 지사를 구할 때 그냥 16배 f4니까 fx를 찾아도 충분한 거잖아요. 맞죠? 왜 fx냐? fx가 좀 쉬우니까 x제곱 fx 넣고 나서 생각해보면 둘이 더했을 때 fx에다가 뭐를 곱해? 4x제곱 더하기 4x를 곱해. 그게 옆에 있는 3차 방정식. 그렇다면 너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너를 이거 뭐야 4x x 더하기 1이니까 0 넣어도 0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니까 연립에서 a, b 구한 다음에 오늘 뭐 인수분해 배울 거기는 이 정도 3차는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심지어 인수 두 개를 뭔지 알고 있어요. 인수분해해서 처리해도 되고 맞지? 그 다음에 그냥 2차식에다가 1차식 곱하면 너 되는 거 아니겠어 해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1차식 잡아가지고 전개해서 좌우 비교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원 순서상 항등식이었으니까 전개해서 비교하라고 낸 것 같기는 한데 싫어요. x에 0 넣으면 b는 0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1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전개해 봅시다. A 3이군요. 죄송합니다. 왜 안 되나 싶었네. A는 3이었습니다. 자, A는 3이에요. 3. 나 순간 왜 안 되나 싶어서 깜짝 놀랐네. X에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더라. 따라서 fx 뭐 한 놈이야? 4 없애줘야 되니까 4분의 1 X 더하기 2더라. 이거죠. 맞죠? 우리 뭐야? F4를 구하는 게 목표지. F4는 4 넣으면 4분의 6. 따라서 16 곱하기 4분의 6이니까 해답은 24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되겠죠? 사 3번. 그리고 블랙라벨이 스텝 3 뒷문제가 이것이 수능이라고 해서 실제 수원, 수투, 미적분, 블랙라벨, 확통 블랙라벨 이런 거 보면 뒤에는 진짜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고1 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학교 학력평가 교육청 문제들이긴 합니다. 뭐 참고해 주세요. 3번 출처의 개수가 1인 4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를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동일하다 이거야. 그럼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면 4차라고 했으니 1차일 건데 x 왜? 최우체의 개수는 1이잖아요. 더하기 k라고 해보죠. 했을 때 나머지는 3p 제곱이다. 제곱 맞죠? 요렇게 일단 식을 쓰면 이제 k와 p 문자 두 개를 모르는 상황.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f1은 f-1이더라. 그럼 이거 왠지 대입해서 정리하면 좀 귀찮긴 해도 정리하면 k, p에 관한 뭐 식이 나오거나 k가 나옵니다. k가 바로 해보죠. 1 넣으면 3 5 1 더하기 k 더하기 3p 제곱은 마이너스 1 넣으면 1 5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3p 제곱이니까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오, 이건 소거하고 약분하고 3 더하기 3k라는 좌변의 값과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였습니다. 2k가 마이너스 4니 k는 마이너스 2. 완전 예쁜 꼴이 됐다. 맞지? 둘이 딱 전개하면 x요 마이너스 4.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에 인수라면서요. x 마이너스 루트 p는 그럼 뭐 루트 p 대입하면 0일 거 아니야. 그지? 자, 다시 fx 잠깐만 정리해 볼게.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었다 그랬다잉. 3p제곱을 요까지만 하는 이유는 x에다가 루트 p 넣을 거야. x 마이너스 루트 p가 인수라고 했으니까 f 루트 p는 0이다 됐지. 루트 p를 넣으면 제곱이니까 대입하기 한결 쉽죠. p 더하기 4 p 마이너스 4 더하기 3p제곱. 물론 fx 그냥 통째로 다 전개해놓고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0이라고. p제곱 마이너스 16인데 더해주면 4p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었고요. p는 양수라고 했으니 2가 되어야 한다. 됐지요? 자, 잠깐 숨 한번 돌리고 인수분해를 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겠죠? 자, 다음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내용 자체 굉장히 하다한 건 없으니까 좀 정리만 빨리 할 건데, 인수분해를 못한다 그럼 바보가 되는 겁니다. 뭐야, 왜 이렇게 멀어? 자, 거기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시면 곤란하다. 이제 와서 인수분해 공식을 몰라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빨리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비법 노트 A에 보면 뭐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 비법 노트 A에 보면 뭐가 나와? 뭐 세제곱의 합이 3ABC가 되려면 저번에 정리했던 거다. 합이 0이거나 셋 다 모두 같은 거거나 조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기억 잘 해놓고. 자, 그 밑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만 조금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인수정리 그 밑에 있는 건 뭐 사실 4차, 3차 인수분해 할 때 쓰는 방법이죠. 뭐 하나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고, 그것도 좀 이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복잡한 거 어떻게 하냐. 일단 공통이다 그럼 치환이야. 치환 잘 해주시고요. 특히 뭐 있어, 1차식 4개 따다다당에다가 뒤에 뭐 하나 더 있는데 다시 인수분해해라 이런 문제 있잖아. 적당히 묶어서 같은 거 나오게 만드는데 가끔 당황하면 안 돼. 1차식이 아니라 2차 상수 치환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주고. 끄덕끄덕거리면 좋은 거고, 안 끄덕끄덕거려지면 뒤에 거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은 보기차식 4차식인데 사실 이 정도 수준 와서 이제 4차식이 그냥 인수분해 한 번, 또 2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요. 4차식인데 보통 이런 식일 거야. 자, 그러면 B는 왜 B라고 썼어? 이걸 A라고 쓰든지. 자, 그럼 일단 뭐야? 이 뒤에 있는 애랑 같이 해가지고 뭘 맞춰줘. 그 다음에 다시 빼서 만들어줘.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얘를 B제곱으로 잠깐 쓸게요. X제곱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내지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고, 이 뒤에 있는 걸 잘 보면은 아마 보통 넣어도 어떤 수의 제곱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차공식 쓸 수 있도록 식을 조작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때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합차공식에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마저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해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집니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만약 근이었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근이거나, P 플러스 마이너스 QI가 근의 형태였다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I가 또 근의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보통 항상 늘 그래요. 됐지? 알아둬서 쓸 때는 잘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여러 개 문자가 등장하면 어려우니까 한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문자는 일단 개수 취급을 해.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왜 차수가 가장 작은 애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중3 때부터 인수분해 했던 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상수항부터 쓰고 인수분해 하는 경우는 잘 없다, 맞지? 2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그럼 2창, 1창, 상수항, 내림 차순으로 쓴다, 그죠? 자, 왜 문자가 작아야 되냐면 문자 차수가 작은 애 기준이 좋아요. 왜? 1차는 공통인수만 찾으면 어떻게든 인수분해 될 거고, 2차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상수항이 누구의 곱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나머지 y, z 또는 a, b, c 이런 거였다면 나머지 문자들이 막 있어. 그럼 너도 y와 z 또는 y와 숫자의 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x와 같이 인수분해 이렇게 빠박 해주면 네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한 문자를 특히 3차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3차는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걸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어쨌든 차수 자체가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니까 이건 아무 문자 기준으로 일단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3차 기준으로 합시다. 어떻게? A로요. A 3차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됐고, 그 이제 A 있는 걸 묶어. 마이너스 A로 묶으면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이고요. B세제곱 C 마이너스 BC 세제곱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엔 공통인수인 거야. 공통인수. 너 B-C로 인수분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더하기 너는 BC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것도 B 플러스 C, B-C로 인수분해 되는 거네. 따라서 B-C, B-C, B-C는 공통인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역시나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로 묶는 게 인수분해의 기본이자 끝이에요. 못 묶으면 바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B-C가 묶여나간 건 오케이. 근데 뒤에 있는 게 3차식이잖아 또. 3차잖아. 3차 인수분해 어떻게? 적당히 보도서 용되는 거 찾아야지. 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3차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 기억나나? 인수정리 이용해서 한다. 3차항의 개수 1. 2차 없어요. 상수 1차항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상수 B제곱 C B 더하기 BC제곱 이렇게 됩니다.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는 거지. 이게 뭘러니냐? 1 넣고 2 넣고 이런다고 될 것 같진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B 대신에 C 넣으면 성립하는 것처럼 A 대신에 B 넣어도 성립하지 않을까를 좀 기대해보고 A 대신에 B를 넣어보자. 다시 이게 무슨 소리야? A-B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하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A 대신에 B 넣으면 그 조립제법으로 정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B, 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이니까 0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있냐 세상에. 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마이너스 BC 더하기 C제곱 A. 뭐 그 다음에 뭔 A야? A는 없어야 돼.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다시 2차 되었으니까 2차식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도 아니고 무슨 문자 3개나 달려있는 게 인수분해인데 3차를 이렇게 인수분해해.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면 차수가 낮은 애 기준으로 정리하라니까. A는 3차인데 B와 C는 2차잖아요. 이제 B와 C에 대해서 식을 정리했었어야지. B제곱으로 봅니다. B제곱이 있으면 C죠. C-A. 그다음 B 있는 거 씁니다. 마이너스 AC 더하기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AC. 없는 애들 씁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AC제곱. 따라서 C-A네? C로 묶으면 C-A네? A로 묶으면 A 더하기 C, A-C네. 어쨌든 C-A잖아요. 따라서 C-A로 묶으면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빼기지 A 플러스 C. 자, 2차였으니까 얘는 그대로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A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 적당히 갖다 붙이면 되잖아. 되는데 한번 마저 해볼게요. C가 차수가 혼자 1차니까 C로 정리하면 B-A에 C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한 번 더 B-A로 묶어내면 C 남았고요. B 더하기 A 남았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B, B-C, C-A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틀렸죠. B-A잖아.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선생님 그냥 B-A 쓰면 안 돼. 예쁘게 이렇게 순서에 맞췄으면 좋잖아요. 그죠?
수학하는 사람들의 미적 기준은 이상해서 저런 걸 더 예쁘다고 하나 봅니다. 뭐 어쨌든 됐죠? 자,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정리 당연히 할 수는 있다. 됐지? 요거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학교 기출에도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면 상당히 시험 시간에 오래 걸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아예 외우는 방법이 있고,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순환형이라 그럽니다. A 대신에 B를 대입하고 B 대신에 C를 대입하고 C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잖아요. A 대신에 B를 대입하고 B 대신에 C를 대입하고 C 대신에 A를 대입하고 B 대신에 C를 C 대신에 A를 A 대신에 B를 C 대신에 A를 A 대신에 B를 오케이, 좋아요. 이건 똑같은 꼴이니까 이런 거야. 만약 A-B가 인수라면,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A 빼기 B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A 대신 B는, B 대신 C는 B-C도 인수여야 되고, B 대신 C, C 대신 A는 C-A도 인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만약 한다면 너는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B가 인수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A에다 B 넣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0이면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잖아. 그래서 A 대신에 B 넣어보시면 B 세제곱 B-C 더하기 B 세제곱 A 대신 B여요. A 대신에 B 넣으니까 더하기 C 세제곱 B-B. 따라서 이거 0. 둘이 부호가 딱 바로 반대니까 0.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나머지 누구들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순환형이었다면 A-B, B-C, C-A를 통째로 인수로 가진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라기보다 그냥 외워. 알았지? 그래서 A, B, C가 저런 식으로 반복되는 형태다. A-B, B-C, C-A가 인수다. 인수분해되면 저렇게 된다. 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가 끝이고요. 얘는 근데 4차잖아. A 세제곱 B는 4차 아니야? 4차? 문자 4개잖아. 근데 여기서는 한 개 뽑아봤자 3개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하나 더 있다는 소린데, 하나 더는 누구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차피 다 넣습니다. 알겠죠? 필요하면 니를 곱해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왜? A, B, C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개수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 2배씩은 될 수 있는데 문제에 2배 안 해놨으니까 모두 개수가 동일한 수준이면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A 더하기 B 더하기 C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호만 체크한다. 알겠지? 자, 부호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제일 처음 게 뭐야? A 세제곱 B죠. A 세제곱 B는 이 덩어리에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A가 있는 항은 A를 뽑고 없는 놈은 B 뽑았다 이거지. A가 있는 항은 A를 뽑고 없는 항은 B를 뽑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B여야 되는데 주어진 식은 A 세제곱 B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갖다 바르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해서 확인한다. 알겠지? 야, 그래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보단 너가 일단 있다 해가지고 부호만 좀 확인하는 게 훨씬 쉽고, 4차쯤 돼야 뒤에 얘가 붙는 거야. 4차가 아닌 일반적인 요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 야, 이거 지금 인수분해 하라고는 안 나와. 이게 분자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 조건처럼 나오는 거지. 딱 보면 이거 뭐다? 마이너스 A-B, B-C, C-A다. 마이너스 왜 붙이셨어요?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A, B, 마이너스 A 뽑았을 때 A제곱 B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같은 식이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네가 0이다 이러면은 0이니까 셋 중 적어도 하나는 같은 게 있다 이런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 정리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고 넘어갈게. 여러분 1-1, 2-2 중에 있어요. 가끔 가다 활용 문제 같은 경우나 실생활에 연계되어 있으면 4라든지 이런 게 등장할 때는 제가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5였길래 못 찾았거든요. 저도 한참. 거짓말입니다. 5는 아니고 4였어요. 5는 바보다. 이거 어떻게 못 찾아. 5가 되려면 숫자가 느낌이 딱 있는데 4인 건 생각도 못 했지 뭐야.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면 1, 2, 마이너스 2 정도에서 해결이 되고요. 가끔가다 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최고차항은 4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상수항은 더하기 1 뭐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립제법 할 때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이런 방정식도 3개 내지는 적어도 2개, 즉 1차, 1차, 1차 든 1차, 2차 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때 너를 네모 x 더하기 세모라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는 마이너스 네모분의 세모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봐봐. 네모는 앞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4의 약수입니다. 세모는 뒤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1이니까 1의 약수죠. 우린 기본적으로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 할 거니까 네모는 제일 앞에 최고차항의 약수, 세모는 마지막에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최고차항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근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최소 하나는 거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여러분 최고차항이 1인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요. 1, 2, 마이너스 1, 2, 뭐 기껏해야 3,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건데 최고차항이 6이거나 4다. 근데 상수항 1이다? 그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스텝 1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스텝 2에 몇 문제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따라라란. 다리. 이거 좋네. 5번이랑 7번 그 뒤에 몇 개 이렇게 또 풀게요. 5번부터 잠깐 볼까요? (5번이에요) 자,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한 자리 짝수 2, 4, 6, 8 중에서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전체의 제곱, 이것이랑 밑에 있는 건 뭐 쉽죠. x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a인데 허허이 야가 이제 문제다. 야를 인수분해를 잘 해야 밑에 뒤에 있는 뭐 x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a는 뭐 쉽게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그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공통인수를 가진다니까 너를 인수분해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보기차식이야. 무조건이야. 카메라가 이럴 땐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보기차식이니까 반드시 완전제곱식에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어준다. 알겠지? 일단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상수항을 건드리진 않아. 중간에 있는 항을 조져가지고 나누든지 뭐 어떻게 더하기 빼기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랑 상수항을 보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너의 2배 또는 마이너스 2배가 필요하잖아요. 야, 너 왜 더하기냐 이거야.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2는 뭐 그대로 두고 빼기 b제곱으로 바꿉시다. 예? 쌤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요. 안 되지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필요해서 바꿨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여러분 전개했을 때 2b제곱 x제곱이죠. 나는 마이너스 2b제곱 x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b제곱 x제곱 하면 똑같은 식 되는 거 맞죠? 됐죠? 아이, 그렇다면 앞에 건 뭐요?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어라. 그지? 따라서 이거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괄호를 치면 좀 좋겠죠. 너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이거에다가 플러스 오케이. 너 뭐야? 2bx의 전체의 제곱이잖아. 자, 따라서 합차 공식 써주시면 x제곱 플러스 2bx. 순서 좀 맞출까요?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좀 쓸게요.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감은 와야 되는데 근데 뒤에 있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 1차 수준이잖아. 너도 1차 수준으로 좀 내려야지.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니 뭔데? x 더하기 b의 제곱이야. 얘도 또 합차네. 넌 뭔데?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너도 합차네. 따라서 합차 공식 한 번씩 더 써주면 됩니다.
x 더하기 b 더하기 a, x 더하기 b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더하기 a,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죠? 자,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x 더하기 2a, x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겠죠. 자, 공통인수를 가진데 서로 다른 한 자리 짝수고요. 찾아봅시다. 이제 누가 공통인수일라나? 뭐 하나씩 해보지. 네가 쟤랑 같다. 그럼 b가 a랑 같아야 되잖아. 문제 서로 다니라 했으니까 너 탈락. 네가 얘랑 같다. 그럼 b는 3a. 얘는 가능성 있는데 6이랑 2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체크. 네가 니랑 같다. 마이너스 b 더하기 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b가 a다. 했다. 둘 다 자연수다잉. 안 된다잉. 마이너스 b는 3a와 같다. 역시나 안 됩니다. 오케이. b는 3a가 다네요. 선생님,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럼 2a 넣어서 0이어야 되니까 3a 더하기 b가 0이다. 아까랑 똑같네. b는 마이너스 3a. 안 된다니까네. 네가 2a 넣으면 성립해야 돼. a 더하기 b가 0. 어쨌든 안 된다니까네. b가 마이너스 a라면 말이 나됩니까? 이거 뭐야? 2a? 그러면 b는 3a. 똑같은 식이 나올 뿐입니다. 너도 3a 넣었으면 2a 아니지. 2a를 넣어야 되니까 a-b가 제로, a는 b. 그죠? 역시나 같은 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3a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가능한 자연수 순서상은 a가 2, b가 6일 때 말고는 없겠네요. 따라서 제곱의 합은 4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나? 7번. 한 칠판에 두 문제씩 딱 넣는 게 생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노력해서 쓸 수 있도록 화이팅. 이건 뭐 없었어. 자, 하여튼, 자, 7번. 칠판 크기가 바뀌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 는 6. 360에 x-1, y-1, z-1.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걸 나눈데, 얘는 왜 또 8배가 돼 있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얘는 27배나 돼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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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걸 어쩜 좋니? 적당히 치환하면 눈에 금방 보이게 됩니다. 보자. 여러분, a 세제곱. 그러니까 네가 x-a면 좀 좋잖아. x- 대신 a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치환을 할 건데 야를 y-1을 b로 둬보면 야는 또 2b의 세제곱이잖아. a, b, c의 개수가 또 다르면 인수분해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명한 인간이라면 x-1을 a라 하시고 2y-2, 즉 2배 y-1을 통째로 b로 두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차피 너는 2분의 b로 바꾸면 그만이니까 곱하기는 어렵지 않잖아. 너를 거듭 제곱까지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2배 y-를 통째로 b로 두자 이 말이에요. 너도 마찬가지로 3z-3 3배 z-1을 c로 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뭐로 됩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고 야는 360의 a, 너는 2분의 b, 너는 3분의 c인데 뭐 그거에 앞에 숫자 좀 조절하면 되는 일이니까 어렵지 않게 a, b, c가 분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거야. 느낌 살살 오지 않아? 딱 봐도 둘이 뭐 같겠지. 왜? 여기다 대입하자. 너 뭐야? a. 2y는요? b 더하기 2지롱. 미친, a가 아니라 a 더하기 1입니다. 살려주세요. 왜 숫자가 1이 남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3z는 c 더하기 3이니까 탁 계산하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입니다. 강조했잖아. 세 숫자가 모두 같던지 내지는 합이 0이라면 세제곱의 합이랑 3abc랑 같을 거라고. 맞나? 자, 그럼 이 식을 변형해 볼게. 세제곱의 합은 뭐라고 써? 3abc. 6으로 약분하면 60abc. abc는 약분해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치환을 적절하게 해서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치환을 안 하고도 인수분해야 당파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니까 그러지 맙시다. 11번은 어려우니까 미리 풀까? 일단은 10번부터 볼게요. 10번은 꼭 설명해야 됩니다. 배고팡. 자, 여러분 아침 다들 드시고 오세요. 주진아 오늘 아침 먹었니? 진짜 누가 차려줘? 어머 좋겠다. 찬우는요? 안 먹었어? 왜 엄마가 밥 안 차려줬어? 뭐 꾸덕꾸덕거려.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네가 차려 먹어야지. 아니야? 늦게 일어났어. 그렇지. 밥을 먹느니 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죠. 유진이 혼자 일어나서 막 엄마 밥 좀 하면 엄마가 밥 주는 거야? 와우. 혼자 일어나? 쩐다. 저는 혼자 잘 못 일어납니다. 이 나이 처먹고도 못 일어나서 알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눈이 번쩍 떠졌는데 그런 거 있지 않나? 내일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 6시 반에 일어나야지 하면서 딱 잠에 들면 한 25분쯤 눈 빡 떠져가지고 5분 기다렸다가 씻으러 가고 눈 뜨자마자 씻으러 가면 되는데 그건 좀 안 되더라고. 뭐랄까 6시 30분에 씻으면 딱이니까 항상. 지금은 알람을 제가 이제 7시 반에는 늦어도 씻어야 한 샤워 한 30분 하거든요. 8시 반쯤 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출발하면 이제 여기 한 8시 30분쯤 도착할 수 있으니까 9시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일찍 일어나서 씻어야 돼. 밥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저도. 바쁜 현대인답게. 어떻게 바쁜 현대인 아침까지 다 챙겨 먹어. 그게 가능하려면 누가? 아침밥을 누가 차려주면 싹 가능이지. 일러서 차려진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물론 여자친구랑 같이 삽니다만은 혼자 살고 있는 거나 자취니까 엄마가 없단 말이야. 엄마는 본가에 있지.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사실 어머니가 같이 살 때도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아침에. 저도 좀 더 자는 걸 택하거나 애초에 일찍 일어나도 밥은 안 먹어요.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배고픈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일어나본 적도 없고. 몸이 왜 이러냐고. 그럼 밤에 먹고 자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아침에 뭐 먹으면 속이 약간 부대껴서 잘 안 먹는데 7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요새 알람을 한 7시 14분에 하나, 15분에 하나, 20분에 하나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그러면 요새 좀 일찍 자거든요. 특강이니까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일찍 자면 한 7시 한 10분 쉬운지 눈이 벅벅 떠지면 알겠죠. 탁 일어나가지고 알람 울리길 기다렸다가 내가 최근에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알람 못 울리게 어떻게 하냐? 한 20분 뒤까지 알람이 못 울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너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취소해버리면 내가 다음날 또 알람 또 다시 다 설정해야 되잖아. 아니야? 또 그런 기능이 있나? 한동안 안 울리게 하는? 그래요. 나중에 또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누가 좀 알려줘.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돼. 알람 다 울릴 때까지. 너무 좀 짜증나는 게 요새는 일찍 잘 못 일어나서 14분에 겨우 눈 떠가지고 휴대폰 잡은 다음에 일단 중단 누르면 금방 또 1분 지나니까 15분 울리잖아. 그것도 중단 누르고 얘 거를 기다려야 되잖아. 왜냐하면 여기서 씻으러 가버리면 얘 거 울릴 동안 누가 꺼줘. 그러니까 내가 꺼야 되니까 20분 거 기다렸다. 그럴 거면 20분 걸 취소하면 되는데 불안해서 안 됩니다. 혹시나 이거 듣고도 못 일려면 이거라도 듣고 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제가 끌 줄을 몰라가지고 심지어 아이폰 좀 이상해. 그 화면에 중단 누르면 그때부터는 꺼지는 거 맞는 것 같거든. 근데 그 하다가 전원 버튼 누르거나 화면 날리면 꺼지긴 해. 그러면 5분 뒤에 다시 울리더라고. 이 새끼 제대로 안 일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날 배려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씻으러 갔는 동안 미친 듯이 울려가지고 여친한테 욕 개같이 먹고. 그러면 지가 일러서 좀 끄면 되지 맞지? 나한테 욕을 할 건 뭐야? 자, 하여튼 바빠 죽겠네. 그거 아직 끌 줄을 몰라가지고 한 20분까지 이리 있다가 웃긴 건 그냥 20분까지 알람 닫고 씻으러 가면 되잖아. 그때부터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다가 이렇게 한 5분 10분 앉아있다 이제 씻으러 가야지 하면서. 그럴 거면 30분에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제가 더 잘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찍 그러면 한 10분, 20분 일찍 일하셔서 뭐 아침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성실했으면 학원 강사 같은 거 안 했다, 알겠지? 쌤이 학원 강사 왜 하는 줄 알아? 왜 저래, 저건? 야! 쟤 왜 정신 못 차리고 저래, 저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왜? 일하자, 이제 일해야지. 쟤 도움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됐다. 오늘 방송 장비에 문제가 좀 많네요. 학원 강사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 방학 때야 고생을 좀 하지만 돈 버니까 괜찮아요. 돈 잔뜩 법니다. 이럴 때는 3월달 되면 여러분 학교 가는 동안 나 집에 있어. 일주일에 이틀은 빡시게 일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거든 보통.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주말 이틀 희생하면 5일 동안 오전에 놀아요. 나는 너희들 학교 가야지. 맞잖아. 내가 일찍 일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밤늦게까지 뭐 아무거나 해도 되고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뭐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쓱 하고 학원 오면 돼. 그냥 1시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오든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은 좀 힘듭니다. 주말엔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생체 리듬이 맨날 깨지는 느낌이야. 월요일부터 슬슬 막 늦잠 자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늦게 일하다가 금요일 밤에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다음날 토요일날 7시 반에 일어나야 학원에 가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 1시쯤 자면은 다음날 피곤해 죽는 거지. 그러면 매일 일찍 일하면 돼. 그러면 학원 강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 일찍 일어나서 회사나 갔겠지 내가. 그지? 여러분도 혹시나 학원 강사로 직업의 매력을 좀 느끼신다면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건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성같이 느껴졌고 지금 또 좀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생각됩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신생아 수가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이 교육업계에 몸을 담게 되면은 지금 몇 살이지? 14살, 15살, 16 이렇잖아? 최소한 10년 뒤, 26, 7부터 일을 한다 치더라도 10년 뒤에 그때 중학생들을 상대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생들. 맞잖아. 그지? 보통 중등부로 시작하니까 중학생을 상대한다 치면 10년 뒤에 14살, 15살을 상대해야 되니까 지금 4살, 5살이 몇 명 있는지 보면 되잖아. 맞죠? 자, 쌤 때 고3이 한 60만 있었는데 현재 고3은 35만 밖에 안 됩니다. 15년, 16년 만에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현재 신생아 수가 25만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초6이 28만, 초1이 22만 3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내가 상대해야 될 학생들은 오늘은 이렇게 8명이나 앉아있지만 대충 비례관계로 때리면 한 4, 5명 밖에 안 앉아있을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 이 말이지. 똑같이 벌려면 8명한테 받는 수강료를 4명한테, 5명한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수강료를 많이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수강료도 당연히 오르긴 오르겠죠. 10년 전에 애들 막 엄청나게 많았을 때는 수강료 막 10몇만 원일 때도 있었고 7만 원짜리 반도 있고 8만 원짜리 반도 있고 이랬는데 뭐 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수업 하나에 8만 원, 9만 원 이런 반도 많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3시간씩 수업하는 게 아니라 쌤은 야자를 하잖아. 고등학생 때. 학원을 또 고등학생 때 많이 다녔는데 야자 끝나면 10시거나 11시 반이거든요. 심지어 끝나면 그 11시 반에 학원을 가는 거야. 학원을 12시부터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잡담할 시간이라든지 문제 중간중간 개념 설명 이런 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애들 뭐 질문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 그냥 선생님이 1시간 반 동안 엑기스 같은 문제만 자라락 풀고 집에 가는 거야. 애들은 졸린 눈으로 그걸 다 받아쓰기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은 몰라.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하는 거지 뭐. 더한 애들은 집에 가서 과외를 냈다 이거야. 그 쌤도 20살 초창기에는 과외 막 새벽 1시에 하러 다니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죠. 대신에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학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업계에 몸을 담고 싶으시면 교사하세요. 강사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이게 맞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 하는 건데 돈 벌려고 하는 일로 강사를 선택하는 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됐나? 교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싶으시면. 강의를 하고 싶으시면 강사하는 게 맞고, 교사 업무는 수업이 아니라 기타 행정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교사의 추천을 하는 이유는 안정성이 높잖아요. 여러분이 수없이 욕하는 그 월급 도둑 같은 선생님들도 가끔 계실 수 있다, 그지? 이런 거 녹화해도 되나? 뭐 하여튼 별명이 월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월급 도둑. 여러분도 가끔 그런 애들 느낄 거 아니야. 저렇게 수업하고 돈을 받아가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받아간다고. 그리고 안 잘려. 내년에도 수업할 거고 후내년에도 아마 65까지 또 수업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럼 바꿔 생각하면 나도 교사가 되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무튼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것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상수 k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인수분해 단원에 있었으니까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인수분해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4y-1의 x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k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얘를 적당한 두 개의 항으로 인수분해해서 x, x와 통째로 인수분해하면 네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괄호라고 생각하면 둘이 곱해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풀풀이든 마만데, 야, 여기서 마이너스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4y가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왜 한 놈은 3y고 한 놈은 y일 거 아니야. 따라서 풀풀입니다. 그럼 k를 적당히 인수분해해서 둘이 더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들끼리는 인수분해했을 때 플러스 1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식을 잘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아니다 임마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딱 넣으면 3y 마이너스 2y 니까 플러스 y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고, 통째로 인수분해했을 때도 3y-2의 x y 더하기 1의 x였을 테니까 둘이 더해서 4y-1의 x. 오케이.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면 된다. 지금 쌤이 어떻게 풀었냐? 그냥 찍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 하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나머지 1차식들은 알고 있으니까 적당히 잘 찍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애들 찍어가지고 풀었는데, 이제 단점은 뭐가 되겠어? 찍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게 생각으로 특히 언제가 힘드냐? 제일 앞에가 6x제곱 이렇게 보면 대가리 아픕니다. 이제부터 3x, 2x거나 6xx일 수도 있잖아요. 잘 찍기가 힘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찍어서 푸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게 돼야 강사일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뭐야, 옆집 동네 형이고, 옆집 동네 형이 맞지?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숫자가 좀 심플하거나 아니면 이거 왠지 딱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하는 숫자 있으면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을 잘 치는 거죠. 여러분 강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친구한테 이걸 기깔나게 설명하고 친구, 와, 니 나중에 강사가 되겠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시험에 맞는 게 목표란 말이야. 맞는데 어떻게 맞아야 돼? 최대한 빨리 풀어서 맞춰야 돼. 그래 하나 더 풀지. 그러니까 일단 숫자 몇 개 눈에 딱 보여서 찍었을 때 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두세 번 해봤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탁 안 보이면 이제는 방법을 좀 써야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런 건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그냥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근의 공식 써서 일단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은 6이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하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도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야, 루트 하는 좀 귀찮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쓸게. 됐지? 그러면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y 더하기 1에 플러스 루트 머시기가 하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y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머시기가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인데, 네가 xy에 대한 정수꼴이려면 루트가 남아있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안에가 뭐가 되겠어? 판별식이죠.
x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써서 이렇게 써보고, 판별식이니까 4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ac 라 표현한 이 y에 대한 어떤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뭐면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 탈출해서 루트 없어지고 1차식이 되겠죠. 자, 됐지?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해 정리했을 때 근의 공식 안에 존재해야 되는, 즉 루트 안에 존재해야 되는 판별식이 y에 대한 식이 될 건데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인데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알겠나?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게 내용 자체는 뒤의 내용이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y라는 문자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다. 내지는 이거 정리했을 때 y에 대한 2차식 나올 거 아니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적당히 k 값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맞아서 답부터 찾아볼게요. 16y제곱에서 12y제곱 빼니까 4y제곱 마이너스 8y에서 마이너스 4y 했으니까 마이너스 12y 더하기 1 마이너스 4k였습니다. 는제로 뭐 잘못했나? 여러분, 뭐가 좀 안 맞는데? k가 마이너스 2가 답이 아니었던 거야? k 마이너스 맞는데? 아, 맞네요. 나 바본가 봐. 자, 이거 9 나와야 되죠? 개 쪽팔리네. 자, 하여튼. 자, 이거 9여야지 2y 마이너스 3이 전체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9가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다. 내지는, 판별식은 바로 써도 돼.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 36 빼기 4배의 1 마이너스 4k가 제로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다 해서 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 시험 치는 상황에서 딱 생각을 해봐. 뭐 찍어서 풀자. 그럼 언제 찍어서 잘 될지 알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루트를 쳤어서 이거 확인을 안 돼. 그래서 외워. 봐봐. 어떤 2차식이 나왔을 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알겠죠? 판별식 쓰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어야지 인수분해가 1차식 꼴로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완전 제곱식일 수 있겠죠. 그래서 x에 대해 정리 딱 해놓고 판별식 딱 쓰면 y가 나올 거야.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건데 걔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또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dd 0 하고 외우세요. 그냥 알겠지? 나올 때마다 d의 d는 0이다 해서 d 한번 계산하고 식 정리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식 정리해서 x에 대한 2차 방식 만들어 놓고 판별식 쓰면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 y가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또 판별식이 0이다. 외워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줄여야 돼.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주는 거야. 이런 건 선물로 주는 문제지. 이런 걸 틀리고 있으면 당연히 등급을 받기 힘들 거고, 탁 나오면 보자마자 판별식이 0이다. 내지는 그냥 얘 숫자 때려 박아가지고 풀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거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 딱 끝나면은 까먹는 거죠. 이렇게 싹.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꼭 있고, 수능 때까지 기억해서 써야 될 아주 원론적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거는 까짓 거 시험 끝나고 나면 사실 또 볼 일은 없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까먹어도 돼. 다만 시험을 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외워야 된다고. 수학 시험을 수학 잘하는 애가 잘 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50분밖에 안 줍니다. 50분 동안 24문제에서 정말 많은 학교는 26, 7문제도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50분 만에 다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 막히면 안 돼. 알겠지? 딱 보면 이건 판별식 해서 계산 빠르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줘야지. 모의고사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모의고사는 30문제 100분이나 주면 풀 수 있는데 똑같은 수준의 시험지가, 비슷한 수준의 시험지가 50분밖에 안 준다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는 여러분 되게 친절한데 틀리려고 내지 않아.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적당한 난이도 문제는 그냥 내는 거고, 어려운 4점짜리도 풀려고 힌트 같은 게 다 주어져 있어.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고. 근데 고등학교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이긴 해. 그냥 어려우니까 못 푸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학교 기출은 목표가 명확해요. 공부 안 한 놈은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래야 줄을 세울 거 아니야. 그래야 등급을 구분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더럽게 어려운 문제만 잔뜩 내면 학교 수준상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객관식 찍어서 맞춘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에 함정을 자꾸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바보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제일 싫어하는 변명 같은 건 아닌데 그 시험을 못 쳤을 때 이유 중 하나가 실수해서요. 그러니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 시간에 늘 잡아주니까 가능하면 잘 정리해두고 실수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못 쳐도 내가 그냥 못 풀어서 못 친 거구나 하고 좀 행복하기라도 하지. 만족 정도는 되잖아. 내가 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못 친 거구나 하면 되는데 실수해서 한 7점씩 날리고 2문제씩 틀리고 나면은 아쉽다니까. 후회가 돼 그러면. 실수를 줄이면 그리고 마치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냥 공부 안 해서 못 친 거면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잘 쳐야겠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실수해서 못 친 거니까 내 실력은 마치 73점이 아니라 80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73점이야. 성적은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실수했으면 그것도 네 실력이야. 어떻게 그게 실수로, 뭐 수능 때는 그때 가면 실수 안 해? 그럼 기말 때 실수했으니까 다음 중간고사 때는 실수 안 해? 뭐 누가 도와줘? 보정치 같은 게 있나? 없단 말이야. 실수도 실력이야.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 그것도 실력이야. 50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50분 주잖아. 찬우한테는 53분 주고 재영이한테는 박재영이야? 그럼 47분만 줘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다 같이 50분 주고 시험 치잖아.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잘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빠르게 해결하고 못 푸는 문제는 잘 체크해서 되겠다 싶으면 도전하고 아니면 빨리 넘어가서 전체적인 문제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수는 가능하면 하면 안 돼. 실수를 하지 말라니까 애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험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몇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인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생각으로 검사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50분의 시간 중에. 물론 본인이 뒤에 못 푸는 문제 한 4-5문제씩이나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게 돼서 그럴 거면 일단 앞에 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한 2-3개라도 한두 개라도 더 풀어서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길이잖아. 그런 과정에서 앞에 문제 확인할 때 혹시나 검산하실 때 검산을 이상하게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는 여러분 어떻게 하지? 눈으로 자기 풀이를 본단 말이야.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틀리게 풀었으니까 다시 봐도 틀리게 풀었을 거예요. 물론 실수를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실수를 안 하려고 연습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네 풀이를 보면서 만약에 판별식은 판별식 0이다 해서 풀었어. 판별식 써서 y값 하나 구했고 y 하나씩 만들었고 다시 판별식을 써서 내가 계산 제대로 했나? 확인해서 k는 마이너스. 이건 검산이 아니에요. 검사는 어떻게 해? k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문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검산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그걸 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 치실 때는 가급적이면 검사는 할 수 있으면 하겠지. 그러니까 뭐 시험 치울 때 애초에 모든 문제를 검사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헷갈렸던 문제는 체크를 해놓든 뭐 X를 쳐놓든 표시 나름대로 해놓고 이제 막 쭉 다 풀고 나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한 2-3문제는 못 풀었고 앞에 X표한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어.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시간 딱 보고 한 10분 남았네 하면은 일단 요거 한 5분 정도 써서 확인하고 남은 5분 동안은 하나라도 풀어보자.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애매한 건 확실하게 맞추는 게 낫잖아요. 아예 못 푸는 거 풀러 도전하는 것보다. 물론 내가 반드시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는 막 87점 정도였는데 1등급이 되려면 기말을 확실히 잘 칠 필요가 있어. 어차피 비슷한 점수 때 받아봤자 2등급일 게 확실하면 이럴 때는 개인적 판단인데 남자 아닙니까? 도전해야지. 풀어서 맞추면 1등급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거 확실해져 봤자 어차피 2등급이잖아? 까짓 거 이거 틀려서도 어차피 2등급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시험에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이잖아. 목숨 걸고 쳐야지.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나오면 평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랑 일주일 공부하는 거랑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 평소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은 특히.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인수분해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요. 사실 12번 하나는 더 풀어주고 싶었는데 썰 풀다가 늦었습니다. 자, 숙제는 그 22쪽까지입니다. 22쪽까지 이것이 수능까지 마무리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했었던 앞부분에 스텝 2, 3 있죠. 특히 2 문제들 자기가 질문했던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3는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름대로 노트에 한 번 더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풀이를 복습해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내가 푼 거지 네가 푼 게 아니야. 내가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 난 이미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복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주말 활용해서 복습 잘 해보시고 인수분해는 페이지 22쪽까지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버렸.